뜨거운 햇살 덕분에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물가다. 마름이 다 올라왔다니까. 저수지가 마름이 다 올라왔어. 만수 위에 수초까지 잘 발달한 저수지. 배수기에 만난 오아시스나 다름없다. 안녕하십니까. 붕어낚시 월척급 나광진입니다. 여름으로 치닫는 햇살이 낮에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길이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니까 기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도착을 한 저수지는 수위가 만수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해남군 황산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밭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에 비해 논농사는 적은 지역입니다. 배수기철, 모내기철을 맞이해서 밭이 많은 지역 그리고 배수의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오다 보니까 또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 지금 옆으로 바로 저수지가 보이고 있는데 마름이 수면에 쫙 펼쳐져 있고 안타깝게도 이곳에 자리를 하려고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전봇대가 바로 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저수지를 둘러본 이후에 상 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상황을 본 이후에 낚시할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 황산에서 펼쳐지는 월척특급, 오늘 밤도 기대를 해 주십시오. 해남군 황산면에 자리한 관춘지는 수면적이 2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대형 저수지로 비교적 배수기 영향을 덜 받는 곳이다. 또한 저수지 곳곳에 수초 형성이 좋아 사시사철 빈작이 없고 포인트마다 고른 조항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저수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읽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를 찾는 것이 군의 첫 번째 임무. 하룻밤 조과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대충은 없다. 이곳 관춘지에는 새물이 유입되는 골짜기가 3개 자리하고 있다. 그중 나광진이 선택한 곳은 제방과 가까운 상류 쪽 포인트인데 군데군데 자리한 떼짱수초와 마름을 공략 붕어들이 회유할 길목을 지켜본다면 산란 후 회복기에 식탐 강한 붕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듯하다. 저 아래서부터 상당히 많이 걸어서 상류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큰 골짜기가 2개 그리고 작은 골짜기가 하나가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지금 제가 자리한 곳은 왼편 골짜기인데 이 저수지의 또 특징이 골짜기 그리고 상류권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오래전 제가 와서 낚시를 해봤을 때 수심이 거의 2m 가까이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올라왔는데 연안 쪽에 떼짱이 약간 분포가 돼 있고 마름이 군데군데 지금 막 올라와서 잎풀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심은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한 예전하고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면 2m 정도 그리고 바닥은 깨끗한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대편성을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른편으로 큰 나무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최대한 왼편으로 붙여가지고 떼짱 언저리를 노리는 대편성 그리고 건너편 중간에 떠 있는 작은 무더기들을 노려보고 그 수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는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심 측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포인트 여건을 읽으며 대를 펼 자리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나광진. 배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저수지라면 애초에 2m를 웃도는 중하류권의 깊은 수심을 노렸겠지만 만수위를 지키고 있는 관춘지에선 수심이 가장 얕은 상류 쪽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수심이 예상보다 깊고 자리마다 편차가 있어 찌를 세울 곳이 고민이다. 3, 4대인데 수심이 지금 1m 70 정도 나오고 있네요. 연안 쪽은 1m 50 정도, 1m 30 정도. 그리고 전체 풀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1m 70 정도. 쑥 들어가고.
예상했던 대로 바닥은 깨끗한 상황이고 걸려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수초 원저리에 붙이는 거 하고 중간에 떠 있는 아주 작게 분포되어 있는 떼짱 지역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수심층, 그러니까 수심 언덕, 수심이 변화가 있는 그 둔덕 지역을 찾아가지고 지금 찌를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심 체크를 하며 바닥 지형까지 꼼꼼히 읽은 나광진. 수초 무더기와 수심이 급경사를 이루는 곳을 주요 포인트로 삼아 대편성을 시작하는데 붕어의 회유로를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 여느 때보다 신중한 꾼. 떼짱 언저리에 찌를 세워야 하는 왼쪽 자리엔 긴대 위주의 편성을 하고 오른쪽 급심 지역은 짧은 데로 공략하는 전략으로 탐색 낚시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오늘도 역시 이제 한 대, 두 대째 펼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도착을 하자마자 대편성을 하면서 미끼를 바로 깨서 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리 준비를 해온 새우를 우선 바로 캐스팅과 동시에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깨서 넣고 있습니다. 체진망을 담고 놨는데 낱낚시 지렁이는 도저히 이제 현재는 탐색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시절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잡어 때문에 도저히 지렁이는 넣지 못할 것 같고 바로 새우로 좀 작은 새우입니다. 작은 새우를 이용을 해서 탐색을 시작한 이후 채집망에서 채집이 되는 참붕어가 채집이 되면은 그 참붕어를 또 밤에 함께 병행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참붕어와 새우를 주력 미끼로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두 대째 펼치고 있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아주 덥지도 않고 나사로운 햇빛이 내려 쪼이는 지금 오후. 낮에 이러다가 또 한 수 큰 붕어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적당한 바람과 햇살, 모든 여건이 낚시를 위해 준비된 듯하다. 이대로라면 한낮의 월척도 기대해 볼 만한데. 그때 그 뱀. 저수지 연안을 따라 어이, 유유히 지나가는 뱀 한 마리. 뱀이 뭐 사람인데 낚싯대 펴놓은 데 밑에까지 오냐. 들어가. 뱀이야말로 여름철 낚시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대편성 하는데 물론 맹독류 독을 품고 있는 뱀은 아닙니다. 화사라고 그러는 꽃뱀이 지금 앞으로 슥 왔다가 다시 찌러 갔는데 아까 그 진입하는 쪽에서 저 위쪽에서도 제가 뱀을 얼핏 봤는데 여기 바로 지금 대 펼쳐놓은 앞에까지 뱀이 온 거 보니까 이곳이 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요. 대편성 하다가. 여름철로 갈수록 특히 이제 숲속이나 이런 후미진 곳에서 낚싯대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필히 그 실내화라 그러죠. 얇은 신발보다는 등산화나 혹은 장화 두꺼운 신발을 신고 다행히도 독이 없는 뱀에 물렸으면 다행인데 독이 아주 많은 뱀에게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 그리고 낚시복을 꼭 착용을 하시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이 깜짝 놀랐네. 밤에 낚시하는데 슥 올라와서 일로 오는 거 아니야? 아 참 그리고 낚시 가방도 밤이 되면은 필히 지퍼를 닫아 가지고 완전히 밀봉을 해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가방 종류는 가능하면은 꼭 닫아 가지고 뱀도 무섭지만은 특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뭐 주변에는 진해도 또 밤에는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퍼를 닫아 가지고 가방을 닫아 놔야지 혹여라도 우스갯소리로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가방을 낚시를 하고서 대를 다 사려 가지고 집에를 가지고 가서 다음에 대를 채비를 다시 점검하려고 꺼내면 안에서 진해라든가 뱀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닫아 놓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만 해서
차분하게 대편성을 끝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상당히 따사롭고 강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약간씩 불어서 지금 수면이 일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안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왼편으로는 상당히 긴데 그 중앙부에 있는 대편성을 하면서 지금 새우를 꿰서 넣어놨는데 가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아주 긴 데를 이용을 해서 떼짱 언저리에 지금 찌를 세웠습니다. 38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오면서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데 위주로 오른쪽으로 오면서 점차적으로 짧은 데 38, 34, 30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는 지금 27대를 이용을 해서 수심이 깊어지는 지역, 바로 그 경계 지점을 노려서 찌를 세워 놨습니다. 캐스팅을 함과 동시에 새우를 이용을 해서 찌를 세워 놓았는데, 이제 서서히 오후로 가면서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미끼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우와 참붕어, 그리고 아직은 해가 넘어가려면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새우를 이용을 해서 해 넘어가기 전까지 오후 낚시를 잠시 좀 즐겨 보겠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조금씩 일렁이는 찌. 미세한 입질을 가려내기 위해선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그때 바람과 따로 노는 듯한 찌의 움직임. 뭐냐? 수상한 찌놀림에 본능적으로 챔질을 가져가는 나광진. 제법 묵직한 힘이 느껴지는데 붕어 맞네. 으쌰. 야, 저거 딱 입 끝에 걸려가지고 대낮에 해 넘어가기 전에 새우에 산란을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배가 허울쭉해가지고 약 한 26cm 정도. 그러면 아까 그 찌 올림도 잡어가 아니라 붕어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붕어가 지금 화납니다. 화내가지고 새우를 꿰서 넣어놓고 이제 그 즐기는, 그리고 바닥을 좀 읽는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붕어가 한 수가 나왔는데, 대낮에 나온 붕어 치고는 씨알이 괜찮습니다. 첫 수에. 그것도 색깔도 아주 예쁜 붕어. 해남 황산 준척급 붕어입니다. 한낮에 보기 드문 씨알의 붕어. 녀석은 오늘 밤 월척 붕어의 예고편이 아닐까. 첫 손맛 안겨준 붕어. 사실 얼떨결에 지금 대낮에 나와가지고, 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밤이 기대가 되죠. 밤이. 새우에 그것도 낮에 이 붕어가 먹고서 나와줬다는 거는 밤이 큰 붕어 월척급이 나올 수 있다는, 아마 예감이 맞는다면 오늘 밤 좋은 조항이 기대가 됩니다. 붕어 정말 이쁘다. 근데 산란을 해가지고 배가 홀쭉하네. 수심이 꽤 되니까 손맛이 좋습니다. 가서 큰 붕어 데리고 와라. 와,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대편성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앉아서 붕어 한 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니까. 부지런히 달아 넣어봐야지 또. 뜻밖의 횡재라도 만난 듯한 기분에 낚시의 맛이 더해지는 시간. 일찌감치 준척급 붕어 얼굴을 보여준 새우미끼로 밤낚시까지 이어갈 참이다.
환하게 시야에 들어오던 사물이 이제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들기 시작해서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면 위에 떠 있는 케미컬 라이트만 또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밤 낚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낮에 새우를 이용을 해서 한수의 붕어 얼굴을 본 이후 밤이 되니까 한층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람도 없고 또 전체적으로 뭐 수위도 안정돼 있고 요즘 같은 배수기에 이만한 저수지가 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밤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은 하늘에 달이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심이 지금 이곳이 1.5m에서 2m권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막 자라 올라오기 시작한 마름이 수면을 군데군데 덮고 있으니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오늘 밤 큰 붕어 월척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물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여유로워지는 밤이다. 하지만 성가신 불청객 하나 없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낚시다 보니 월척 붕어를 바라는 나광진의 욕심도 커지기 마련. 찌마다 예의주시하며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꾼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얕게 스멀거리기 시작하는 찌. 뭐가 살짝 움직이는데 입질이 붕어 입질은 아닌 것 같다니까. 붕어란 확신을 갖기 어려울 만큼 종잡을 수 없는 입질이다. 한자리에 맴돌면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찌. 오래 머뭇거리는 모양새가 어지간히 꾼의 애를 태울 모양이다. 바닥에 지금 뭐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새우를 가지고 살짝 들었다 놨다 올릴 것 같은데 안 올리네. 툭툭 건드리는 방정맞은 입질이라면 잔챙이 붕어들의 소행임을 의심하겠지만 그저 미끼 주변을 맴도는 듯한 찌놀림은 꾼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나마 수멀거리기만 하던 찌도 잠잠해지는 듯한데 또 움직이는데.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이번엔 잠잠하던 왼쪽 찌를 불쑥 올리는 입질이다. 제자리에서 머뭇거리기만 하던 입질 속에 한마디쯤 고개를 들어 올린 왼쪽 찌. 계속 뭐가 올릴 듯 하는데 지금 금방 한 마리가 올라올 것 같은데. 오래 망설이는 입질이 대물붕어의 움직임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올라오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뭐가 지금 천천히 올라오냐. 에이! 이거 뭐냐 이거. 뭐 붕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길 좋은 것이. 왼편에 붙여놓은 데에서 밤이 되고 첫 수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불청객. 찌가 슬며시 올라오고 옆으로 가는 걸 보고 챔질을 했습니다. 밤 낚시하면서 제일 보기 징그러운 어종. 이 우리가 그 드렁어리라고 그러죠. 웅어라고도 하고. 붕어와 비슷한 찌 올림을 보여준 녀석. 꾼의 허탈감은 2배다. 첫 수가 밤이 되고 첫 수가
불청객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참. 붕어가 나와야 되는데. 구름에 가려진 보름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시간. 비록 밤낚시의 첫 수는 불발이 됐지만 붕어의 출현을 기대하기에 안성맞춤인 분위기다. 아니나 다를까 오래가지 않아 다시 찾아온 입질. 찌는 춤을 추듯 쉴 새 없이 깜빡거리기만 하는데 무슨 입질이 너무나 방정맞게 툭툭 치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리 봐도 저거는 붕어 잔챙이가 지금 건드린 것 같은데 올리지는 못하고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왜 툭툭툭툭 치는 것이 깜빡깜빡깜빡깜빡 오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뭐야, 잠긴다 잠겨. 드디어 기회를 잡은 나광진. 이번엔 기다리던 붕어 입질이었을까. 너무 작다요. 큰 붕어가 아니고 작은 붕어가, 그 큰 붕어가 월척급의 붕어가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밤이 되고 나서 지금 첫수 더렁어리 얼굴 본 다음에 잠깐 앉아가지고 지금 나온 붕어가, 작은 붕어가 한 수가 나왔는데 아래턱에 걸쳐가지고. 씨알은 작지만 붕어의 움직임을 확인시켜준 고마운 녀석이다. 너무 작은 붕어가 밤낚시 밤이 돼가지고 첫수 생각보다는 작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큰 붕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야, 성질은 참 2cm 정도나 되는 붕어가 바람이 살랑살랑 일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일면서 수면이 상당히 많이 일렁이면서 케미컬 라이트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우, 상당히 큰 새우를 지금 꿰놨는데 그 새우를 먹고 입질이 좀 상당히 까다롭게 툭툭툭툭 치는 입질, 거기서 나온 붕어가 생각보다는 작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저녁이 된 이후 잠깐 약 1시간 반 정도,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흐른 것 같은데, 달이 구름에 지금 약간 가리면서 입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끔 지금 전체 움직임이 없다가 새우를 툭툭 치는 입질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고 있는데, 작은 붕어는 얼른 살려주고, 빨리 살려주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성질이 상당히 났나 봅니다. 얼른 살리자겠습니다. 큰 붕어가 와야 되는데 작은 붕어가 왔어요. 잘 가라, 잘 가라. 으이. 밤낚시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배를 교체한다든지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짧은 데에서, 오른쪽 짧은 데에서 계속
그 작은 붕어들 22cm에서 20 한 3cm 정도의 붕어들이 새우를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덕, 그러니까 수심 경계 지역의 새우는 찌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떼짱과 수심 그 사이에 던져놓은 30대 짧은 대를 지금 한 대를 걷고 그 자리에 긴 대를 펼쳐 보려고 대를 걷고 있습니다. 예상이 적중을 한다면은 그 긴 대 4-2대를 지금 펴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펴가지고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또 큰 붕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약간은 소란스럽고 약간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딱 한 대만 교체를 좀 해주겠습니다. 좀 더 깊은 수심대를 겨냥하기 위해 긴 대로 교체하는 나광진. 미끼도 씨알이 큰 새우로 바꿔보는데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월척 붕어를 노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나 다름없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한 개의 찌. 미세하게 움직이는 찌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시 잠기기를 반복하는데, 숨 막히는 긴장의 순간이 이어지는데 어이구, 왔습니다. 이거 진짜 걸린다. 순순히 따라 나올 생각이 없다는 듯 막중한 힘으로 버티는 녀석. 팔목까지 전해지는 손맛은 기대 이상이다. 지간 꾼은 드디어 월척의 바람을 이루는 걸까? 이거는 어째 되겠다. 되겠어. 정말 예쁜 붕어, 정말 예쁜 붕어, 월척입니다. 33cm 정도, 32, 3. 찌가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살짝 가는 거,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를 보고 챔질했는데, 정말 수심이 깊으니까 수심이 지금 거의 한 2m 가까이 나옵니다. 그 아까 그 긴데 지금 4-2대에서 멀리서 지금 입질을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바닥으로 쫙 기면서 지금 붕어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감성동 그 손맛 툭툭툭 치는. 이야, 힘도 좋고 붕어도 정말 예쁘고. 황금빛깔 고운 자태를 뽐내는 해남의 월척. 하룻밤 낚시의 노고를 단번에 씻어주는 선물 같은 녀석이다. 일단 바늘을 빼주겠습니다. 이야, 역시 약간 귀찮더라도, 약간 소란스럽더라도 그 긴 대를 펼친 게 주요했습니다. 붕어 정말 예쁘네요. 이야, 참. 지금 그 아주 작은 붕어들, 뭐 20cm 간 넘은 붕어들 몇 수 지금 끌어내고, 이대로 또 날이 박는 거 아닌가 내심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보여주네요. 이곳 해남 황산 월척입니다. 멋들어지게 아주 멋들어진 붕어. 그렇게 마음을 졸이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이제나 저제나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즐거운 월척붕어. 이런 놈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밤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쁘다. 새벽 시간. 동이 이제 얼마 있으면 틀 것 같습니다. 역시 월척을 만나면은 그동안의 피로감이 싹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한 수의 월척을 보고 나니까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동이 터오는 사실은 가장 이 시기에 입질이 빈번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월척을 한 수를 봤으니까 욕심을 버려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또 한 수에 더 큰 붕어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의 피로감이 싹 달아났으니까 힘을 내서 또 버텨보겠습니다. 한 마리 붕어를 만나더라도 그 키에 연연하게 되는 것이 낚시꾼의 마음이고, 한 마리 월척을 만나더라도 또 다른 월척을 꿈꾸는 것이 낚시꾼의 욕심인 모양이다. 그래서 늘 꾼의 기다림엔 끝이 없다.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는 기대감, 그리고 동이 터올 때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또 함께 있죠. 밤사이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작은 붕어도 보고 큰 붕어도 보고 보람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 즐거웠던 하룻밤 밤낚시였습니다. 이제 동이 트면은 시야가 밝혀지면은 또 다른 붕어들, 낮에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새우로 만났던 그 붕어처럼 오전 시간 동이 트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미끼는 지금 현재 이제 동이 트면서 참붕어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동이 터서 해가 하늘에 동그랗게 떠가지고 대지를 비춰줄 때까지 오전 낚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아직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이지만 주위가 차츰 밝아져 오는 시간이다. 어젯밤에 이어 흐린 날씨의 연속이지만 차갑지 않은 새벽 공기는
부지런히 움직이기에 적당하다. 동이 트길 기다리며 아침 낚시를 준비하는 나광진도 새롭게 채비를 정리하느라 분주한데 해가 뜨는 시간대에 효력이 좋은 참붕어 미끼를 써서 아침 붕어들의 식탐을 자극해볼 참이다. 기대와는 달리 통 반응이 없는 녀석들. 파랑에 묻힌 찌를 바라보며 입질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은데 피곤한 기색도 잠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입질에 신경이 곤두서는 꾼. 정확한 챔질로 또 한 수 걸어내는 나광진이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찰진 손맛을 건네주는 아침붕어 한 마리. 이번에도 씨알이 상당해 보이는데 참붕어 미끼를 선택한 것이 주요한 듯 보인다. 이야. 예. 전체적으로 알찬 씨알을 보여주는 관춘지. 이번에도 준척급 씨알에 미세 꼬운 붕어다. 동이 트고서 날이 밝고서 지금 참붕어를 깨는 참붕어를 보고 먹기에서 달려들었다가 붕어가 한 수가 나왔습니다. 보통 평균 크기는 붕어의 크기는 20 한 5cm 정도나 이거는 되겠는데 거의 23, 25 그리고 씨알이 굵으면 이제 간혹 가다가 월척급이 한 수씩 나오는 붕어가 산란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제 그 붕어하고 비슷한데 이놈들이 이제 산란을 끝내고 나서 이제 막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 붕어 예쁩니다. 아침 또 동이 트고서 손맛 안겨주고 미련을 더 이상 두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물을 또 한 수 주네요. 붕어 참 예쁘다. 예쁩니다. 컸으면 좋았을 텐데. 잘 가라. 낚시터에서의 시간은 늘 아쉽기 마련이다. 긴 밤을 지새워 월척을 만나고 아침 붕어도 기분 좋게 한 수 걸어냈지만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나광진.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해도 완전히 올라와 버렸고 가끔 나오는 붕어는 고만한 씨알이고 서서히 이제 아이고 철수를 준비하고 마무리를 해야겠다. 빈작이 무성한 배수기에 땅끝 마을 대형지에서 넉넉한 조과를 일궈낸 나광진. 자연을 핑계로 두지 않고 붕어를 따라가는 낚시를 하다 보면 월척은 늘 가까이 있는 듯하다. 여기저기 오내기철을 맞이해서 많은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배수기철에 참으로 즐거운 하룻밤 밤낚시였습니다. 큰 붕어의 얼굴도 보았고 또 이곳에서 머릿속에 바로 새겨질 월척의 얼굴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어젯밤 밤낚시를 했던 자리를 뒤로 하고 철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홀로 즐기는 낚시보다는 가끔은 가족을 돌아보면서 가족과 함께 낚시터를 찾는 것도 또 다른 크나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